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손흥민의 2026 MLS 우승도전기 17라운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MLS는 총 34경기를 치릅니다. 이제 17라운드가 치러진다는 건 전반기가 마지막이 된다는 걸 의미하죠. 모든 팀들이 오늘 경기가 마지막 경기인 건 아닙니다. 어떤 팀은 아직 14라운드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 LAFC는 억울하게도 챔피언스컵 4강까지 먼 원정길을 오가면서 갖은 고생을 다 했는데도 경기 일정이 변화가 없었고 MLS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2026년 우승을 도전합니다. 비록 챔피언스컵 우승은 이번에도 이루지 못했고 또 멕시코 팀에게 내주었지만 내년을 준비해야죠. 손흥민에게는 아직 2개의 우승 트로피가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는 MLS컵 우승이고 두 번째는 리그스컵 우승입니다. 이번 17라운드를 앞둔 기자회견에서도 한 기자의 질문에 산토스 감독의 답변이 감독 자리를 맡게 되었을 때 모든 대회를 우승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고 합니다. 리그스컵은 8월, 9월 안에 우승팀이 결정되는데 안타깝게도 LAFC는 리그스컵도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2024년 결승까지 진출했고 콜럼버스 크루에게 패배하면서 우승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MLS컵 우승은 2번을 했었죠. 네. 손흥민이 이적했던 4개월 동안으로는 LAFC는 우승하지 못했고 이제 1년 기간 동안을 볼 때도 우승을 못했습니다. LAFC는 챔피언스컵 후폭풍으로 인해서 리그 성적마저 추락을 했고 파워랭킹에서 10위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월드컵이 끝난 후 리그가 재개됐을 때 첫 경기 LA 더비 LA 갤럭시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곧바로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매체들은 여전히 LAFC가 우승 후보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LA 갤럭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냥 사고라고 생각하고 리그 첫 골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팬들, 감독, 선수들까지도 손흥민의 득점에 정말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LAFC 우승은 손흥민이 어시스트 1위뿐만 아니라 골들이 터지게 된다면 그 확률이 수직 상승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고 LAFC는 MLS에서 클린시트가 가장 많은 팀으로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수비도 견고한 팀이라는 겁니다. 변수라는 건 그런 거죠. 네.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는다. 상대팀은 일주일 쉬었는데 LAFC는 3일밖에 못 쉬었다. 로테이션이 꽤 많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전반기의 패배들은 쉬지 못했고 로테이션 문제가 컸습니다. 하지만 강팀의 특성은 쉬어도 스쿼드가 짱짱한 팀이거든요. 그냥 베스트 11만 강하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분명 LAFC는 손흥민, 부안가를 대체했을 때 공격수의 레벨 차이가 매우 큰 편입니다. 미국 축구의 체계가 전체적인 레벨 상승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스타 플레이어, 급이 다른 선수를 영입으로 차이가 너무 크게 만들어버리니까 실제로 스쿼드가 좀 탄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손흥민 부상으로 이탈하면 LAFC는 망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걸 대비해서인지 감독은 이미 손흥민에게 앞으로의 활용법에 대해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기 일정이 타이트한 만큼 철저한 관리를 할 거라고 했고 그렇다면 손흥민이 뛰지 않거나 교체 투입되는 경기도 꽤 있을 거라는 거죠. 손흥민은 이미 전반기에 리그만 해도 2경기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손흥민이 일찍 골을 넣고 그랬다면 교체가 더 자주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득점 이후에 5일 만에 경기가 또 있고 더 타이트한 스케줄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교체를 해주었죠. LAFC는 월드컵 이후에 이제 첫 홈경기입니다. 그리고 이 홈경기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데 손흥민 버브레드, 추정치로 약 5만원 정도 하는 걸 2만 2천 명에게 모두 선물하는 대형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LA 다저스에서도 버브레드 선물 이벤트를 했지만 이번 게 더 의미가 있어 보이죠. LAFC가 상대할 팀은 앞서 언급했던 14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던 그 팀,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지금 LAFC보다 2경기를 덜 치르고도 승점 차이가 크지 않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득점도 더 많이 하는 팀이 되었고 일주일에 한 경기다 보니까 풀파워로 강한 압박을 통한 축구를 하는 팀입니다. 분명 LAFC에게 위협이 되는 팀인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손흥민이 솔트레이크 시티에게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2경기를 치렀는데 4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고지대 원정인데도 헤드트릭을 달성했고 홈에서도 득점을 했었죠. 거기다 솔트레이크 시티의 경기 스타일이 강한 압박이고 또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약점 또한 뒷공간
노출입니다. 네. 그러니 충분히 손흥민의 골과 승리 기대해 볼 만하죠. 네. 손흥민은 이 경기에 선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원톱, 부안가, 샤펠버그, 델가도, 세구라, 초니에르, 홀링세드, 포르테우스, 타파리, 체베르코, 골키퍼는 요리스입니다. LA 더비 때와 다른 건 센터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솔트레이크 시티가 LAFC를 무슨 약팀 취급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조심성이 너무 없는데요. 네. 전반 10분까지는 점유율을 완전 내줬고 솔트레이크 시티가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 11분에 단번에 분위기를 바꿉니다. 손흥민 2호 골 폭발! 네. 손흥민의 호위무사 같던 그 델가도와 초니에르, 델가도가 강한 압박을 버티면서 손흥민에게 원터치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그 지점이 약 30m에서 35m였는데 손흥민이 곧바로 질주를 하더니 이때도 이미 마음을 먹고 슈팅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드리블로 살짝 길게 친 후에 상대 수비수를 스피드로 압도하고 곧바로 슈팅. 그대로 골문 구석으로 완벽한 골을 터뜨렸습니다. 와, 진짜 2경기 연속골입니다. 2골 모두 그림 같은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득점하자마자 여유롭게 팬들 앞에서 웃으면서 나한테 별거 아니야, 너무 쉽다는 듯 가벼운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LAFC가 이 득점이 나오는 과정은 분명 전반기와 달랐습니다. 고맙게도 솔트레이크 시티가 라인을 올려주고 LAFC도 점유율을 내주면서 경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딱 지난 시즌과 비슷했습니다. 감독은 설마 이제 깨닫게 된 거 아니겠죠? 네. 손흥민이 홈에서 골을 넣은 건 도대체 얼마만인지 정말 시원했습니다. 분명 LAFC에게도 위기들이 있었지만 과정이 위험할 뿐 결과가 위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체베르코라는 풀백 선수가 수비에 문제가 많다는 것만 드러났죠. LAFC나 손흥민이 한 골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전반전에 더 골 넣고 후반 60분쯤에 교체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정말 전반 39분에 추가골이 터집니다. 이번에도 델가도인데 델가도의 킬패스가 정말 죽였습니다. 손흥민이 중앙까지 내려와서 뒤를 살짝 보더니 리턴 패스를 했고 델가도가 그 볼을 받자마자 전방에 있는 부안가에게 밀어주면서 부안가가 난잡한 그 수비를 뚫고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지난 시즌 후반기 같은 경기입니다. 그리고 델가도가 이렇게 중요한 선수인지 다시 봤습니다. 전반에만 2대0. 그리고 손흥민, 부안가가 나란히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득점 기점이라서 어시스트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솔트레이크 시티는 LAFC의 강점을 알고 있고 지들보다 더 강팀인데도 무식할 정도로 라인을 올리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전반전 LAFC 점유율이 33% 그리고 기대 득점값이 서로 비슷했습니다. 0.81 대 0.84. 분명 솔트레이크 시티도 기회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LAFC는 2골인 겁니다. 손흥민은 사실 많은 볼터치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총 18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대 득점값이요 0.07이었습니다. 그냥 손흥민이니까 그냥 넣은 거라고 봐야 되죠. 손흥민은 후반전에도 그대로 출전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가 좀 더 힘을 내주면서 실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LAFC가 수비가 강한 건지 솔트레이크가 골을 못 넣는 건지 솔트레이크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자 결국 또 당합니다. 이번에도 손흥민입니다. 역습 상황이 이어졌고 마르티네즈가 손흥민에게 패스해주면서 슈팅 찬스가 왔는데 상대 수비수가 그 슈팅을 막으려고 슬라이딩한 것을 이럴 수가. 손흥민이 이타적인 선택, 부안가에게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상대 수비수의 블로킹이 오히려 굴절이 되면서 그대로 골이 돼버린 것입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골 맞죠? 당연히 골로 인정되지 못한 자책골이었습니다. 어차피 골이나 다름없었죠. 손흥민이 세 번째 골을 만든 후에 기분 좋게 기립박수 받으면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5분 더 뛰었네요. 와, 손흥민 시대가 다시 열립니다. 이번에도 벌써 3골입니다. 제대로 열려요. 손흥민 승승장구 파이팅! 이상 윤수영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머니
득점왕 시왕 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웃음 마셔도 레전드야 손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손 부러지고 금 가고 터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호흡이 희망을 주잖아 손에